미팅 이 설명돼 있는 부분만 따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정보 처리 어떻게 하는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이런 류의 글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잘 처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잘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환율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개념 정의는 체크는 해놓되 얘가 매일은 아니니까 나중에 환율이 쓰이는 지점에 가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다만 나왔으니까 환율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할게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미 이게 이제 수능에서 한번 나온 거고, 이 외에 2022학년도 브레턴 우즈 체제 지문에 그때 환율이 한번 더 나와요. 그리고 2013학년도 9월 모평인가 6월 모평에 환율이 한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환율이 지금 한 3번, 4번 정도 나온 거예요. 평가원에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긴 합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국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그래서 환율이에요. 줄여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돈 얼마를 내면 외국 돈 얼마를 준다. 반대로 외국 돈 얼마를 주면 우리 돈 얼마를 내어준다. 이게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환율이 얼마냐면 아마 관심들 있을 텐데 1달러당 1,300원 후반대 될 거예요. 1,300원, 60원, 70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당 환율, 달러당 1,300원이라는 얘기는 이 원. 그럼 이게 1달러예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율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달러를 주면 우리 돈 얼마를 내어준다? 1,300원을 내어준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돈 1,300원으로 얼마를 살 수 있다? 1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1,300원보다 위란 얘기일까요? 1,400원보다 아래란 얘기일까요? 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죠? 1,4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400원이 1달러당 됐어요.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1달러를 줬는데 전에는 1,300원인데 지금은 1,400원을 뭐한다? 돌려받는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내어주는 거예요? 적게 내어주는 거예요? 많이 내어주는 거죠. 많이 내어주는 거니까 우리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그렇죠. 봐요. 전에는요. 나 한 명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같은 돈을 내면 나 말고 플러스 우리 딸까지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치가 전에 내던 돈 가치만큼 안 되니까 플러스 다른 걸 묶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전에는 1,300원만 내면 됐는데 지금 1,400원 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돈의 가치가 1달러의 가치가 전에 1,300원이었던 게 1,400원을 줘야만 1달러의 가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로만 따지면 환율이 상승됐다는 얘기는 우리 돈의 가치가 뭐한 거다? 내려간 거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달러, 그러니까 환율과 이 가치의 관계예요. 상승하면 우리 돈의 가치는 뭐한다? 떨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외화의 가치, 즉 달러의 가치는 뭐였다? 상승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승했어. 그러면 화폐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 달러는 상승한다. 우리 돈은 떨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 가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실제로 현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물건 가격이에요. 자 보세요. 전에는 1달러짜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린 거예요? 1,300원에 팔린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1달러짜리가 들어오면 얼마에 팔리는 거야?
1,40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되면 그 수입품, 같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전에는 1달러짜리가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요. 얼마에 우리는 팔았어요? 1,300원. 지금은 1달러가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1,400원. 그럼 물건 가격은 뭐 한 거다? 올라간 거다. 이해되죠?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둬야 같은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물건 가격은 뭐한다?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되잖아요. 우리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1,300원에서 얼마로 올라가니까? 1,400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수입차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있어요. 옛날에 환율이 좀 안정적이었을 때 우리 와이프 차를 벤츠로 사줬는데 나도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타려고 했더니 띠발 너무 올라가는 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 그지 같은 차인데 가격 차이가 꽤 나요. 물론 뭐 이제 그 연식의 차이도 있지만 하여튼 억울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민혁이가 연락 왔는데 이거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저 찍고 있어.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건의 수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요 1달러로 얼마만큼 살 수 있었어요? 1,30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달러 1,400개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요, 적게 사요? 많이 사게 되잖아. 그럼 같은 돈을 주고도 많이 산다는 건 물건의 가격이 뭐한 거다? 떨어지는 거다. 따라서 수입은 잘 안 되지만 수출은 증가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증가합니다.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지만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은 뭐한다? 벌어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무역수지예요. 경상수지라고도 하죠. 브레턴 우즈 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흑자다 적자다. 많이 팔고 적게 샀어. 그렇죠. 흑자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인 환율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놓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라는 데 체크 한번 해두시고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럼 잠깐 끊어보시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자, 이와 괴리되어 할 때 이가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앞문장에 있었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이죠. 다시 말하면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가 환율의 변화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단 지금 환율을 놓고요. 환율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장기하고 단기가 다르네요. 다르니까 일단 다른 건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답니다. 기초 경제 여건, 기경여라고 하죠. 수준의 수렴. 근데 단기는 이와 괴리되면 돼요. 그럼 이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장기 쪽이겠습니까? 단기 쪽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당연한 거죠. 이 정도는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장기 쪽이 궁금해하겠구나. 장기를 중심으로 말하겠구나. 이 정도 돼야죠. 동의해요? 그 다음 일단 이렇게 해서 초점을 잡아두시고 만약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끊어볼래요?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죠? 문제점 나오면 일단 글은 어떻게 합니까? 원인 분석
해결 방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 해결 방안으로 갈 거예요. 자, 가봅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자, 언제요? 단기. 여기서. 이때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지나치게 상승이죠. 그러니까 조금 상승했어요. 이거 문제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뭐가 돼야 문제가 된다고요? 지나치게 상승하는 거.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걸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버슈팅이 뭡니까? 문제점. 오버슈팅. 맞죠? 문제점 나오면 문제점에 뭐 분석 들어간다고? 원인 분석 들어간다고? 원인 들어갑니다. 다음 문장이 있어요.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원인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원인 두 가지 잡아야겠죠. 물가 경직성. 그 다음 불안 심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단기에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뭐가 나왔습니까? 과정 설명했죠. 이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과정이 압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압축된 걸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그래 화제가 되는 거예요. 설명 대상. 정의 말하면 설명 대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글의 흐름을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네,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끊어보세요. 자, 우리가 봤잖아요. 문제점 나왔고 그 문제점의 원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뭐 할 거라고? 설명할 거라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 중에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두 가지 중에 뭐를 끌고 내려왔습니까? 물가 경직성을 끌고 내려왔죠. 맞죠? 아, 그러면 이제 원인 갖고 오버슈팅 발생 과정을 설명했구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장기적으로는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문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오버슈팅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단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하죠. 위에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게 뭡니까? 뒤에서 설명할 내용.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는 얘기 어떻게 주목해 보시면 이제 과정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의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물가는 자, 보세요. 이거 설명하기 이 오버슈팅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얘기할 거냐면 물가나 환율이 조정 과정을 거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가부터 들어갑니다. 물가는 어떻게 되냐면 단계는 장기 계약 및 공공 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여기서 단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단기의 환율의 오버슈팅. 단기의 포인트 맞추셔야 됩니다. 맞죠? 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조정된다고요?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지만 경직이라는 얘기는 조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게 갑자기 내일 환율 올랐다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갑자기 바뀌어요. 오늘까지 1,000원에 팔던 스타벅스 커피를 내일 환율이 올랐다고 1,200원에 파냐고요. 그렇게 못 판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러니까 경직적. 반면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물건 가격 조정돼야 안 돼요? 돼야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축. 물가는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자, 환율을 잘 보세요. 단기도 뭐고요? 그 다음에 장기도 신축. 둘 다 뭐다? 신축적이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환율의 단기에서의 변화예요? 장기에서 변화예요? 단기에서 변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 맞추는 거죠. 물가는 경직적인데 환율은 뭐하다고요? 신축적이잖아. 그러니까 물가하고 환율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때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단락에 가보세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재 첫 번째 단락에 11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랬죠. 물가가 뭐하는 수준으로 간다고요? 반영되는 수준으로 간다고요? 이 얘기는 물가와 환율은 뭐 돼 있다? 연동돼 있다. 그런데 맞네요? 장기? 맞죠? 근데 단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요. 이래서 뭐가 벌어진다? 그렇죠. 오버슈팅이 벌어진다.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이거예요. 오버슈팅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의 단기와 장기로 나눠줬고 그리고 환율도 단기와 장기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했다고요. 그 앞단락에서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반영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물가가 반영된다는 건 물가의 수준과 그 환율의 수준이 뭐하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기에서는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이 문제 때문에 뭐가 벌어질 거다? 오버슈팅이 벌어질 거다. 맞죠? 그럼 거기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 네. 이러한 조정 속도 차이. 이거죠. 맞죠? 이것에 의해서 뭐가 벌어진다? 오버슈팅이 초래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오버슈팅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맞죠? 그럼 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얘는 더 신축적이고 얘는 그러니까 더 경직적이고. 그러니까 얘의 경직성이 크면 오버슈팅도 뭐가 커진다. 이게 정보 관계 파악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목적,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정보를 쭉 연결해줘.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죠? 좀 더 가겠습니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됐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 그랬는데 뭐 이건 정리할 옆에다 메모하고 싶으면 메모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국 물가 수준을 뭐로 나눴다?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눴다를 그 비율을 뭐라고 한다? 균형 환율이라고 한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환율을 무슨 환율이라고 한다? 균형 환율. 그러면 균형 환율과 그러니까 균형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오버슈팅. 그럼 오버슈팅에서의 환율 상승과 균형 환율로의 환율 변화가 서로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예,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 환율은 상승한다. 여기 보세요.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 올라갔으니까 물가의 수준에 맞춰서 뭐도 변하는 겁니까? 환율도 변하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환율도 뭐한다? 올라간다. 이게 무슨 환율이에요? 균형 환율.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죠? 그럼 뭐가 문제냐? 물가가 안 올라가가지고 안 올라갔는데 뭐만 올라가는 거야? 환율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지금 통화량이 뭐 했어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한다? 환율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환율이다? 균형 환율이다.
얘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뭘 거다? 물가가 뭐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얘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올라가는 경우?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아, 이 지점이겠네. 맞죠? 그런데 단기에는 자 이제 단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어요? 단기였잖아요.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의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오버슈팅 나오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통화량 증가했어요.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하락한다. 잠깐 끊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단기에 환율 변동 과정이 나올 건데 정보가 많아 적어? 많지.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노가다 띄고 정리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실전에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적어도 뭐라도 파악해라? 위치라도 파악해라. 근데 위치 파악은 나중에 본인들이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가 정리가 돼야 돼. 되지? 자, 단기적으로 지금 뭐가 올라갔지? 통화량이 올라가서 유지가 됐어. 그럼 통화량이 늘어났지? 통화량이 늘어나서 실질 통화량이 뭐였어? 증가했어요. 자, 갑시다. 단기에 통화량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올라갔어요.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면 시장 금리는 뭐한다? 하락한다. 그때 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실질 통화량 올라가는 그 중간에 우리가 보고해야 될 정보가 있었는데 그거 보세요. 자, 통화가 증가했죠?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왜 증가하냐면 물가가 뭐였기 때문에? 경직적이어서. 아, 여기에 물가 경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경직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잖아. 만약에 통화량이 증가해도 물가가 경직적이지 않으면 실질 통화량 증가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 지금 단기 얘기하는 겁니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 다음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그러면 기대 수익률, 수익률이라고 합시다. 수익률이 뭐 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그다음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 그래서 외화의 양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보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고 있죠? 오버슈팅. 그러면 환율이 그러면 봐요. 이렇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뭐 하게 돼 있죠? 아니야, 물가란다.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높아지느냐?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30번 문장.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이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추가적인 환율 상승에 주목합시다. 거기 추가적인 앞에서 오버슈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에 더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이죠. 그럼 지금 그 문장에서 환율 상승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맞죠? 그 문장 다시 보면 첫 번째가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그 다음 추가로 뭐가 생긴다고요?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 환율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네요. 이때 일단 뭐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이건 예상되는 환율이에요. 예상되는 환율 상승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봐요. 외화가 나가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추가 환율. 뭐 된다? 상승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도 오버슈팅은 얘입니까? 얘입니까? 이거죠. 아, 이걸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잘 따라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죠. 이게 지금 뭐예요? 단기. 근데 단기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뭐로 간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겠죠. 근데 장기로 가면 오버슈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뭘 확인하면 되느냐?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가볼게요.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거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물가 경직성이 크면 오버슈팅이 뭐해진다? 커진다. 이거 아까 봤던 거고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장기로 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잠깐만요. 여기는 물가가 경직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물가 상승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상승했대. 왜? 장기로 가면 물가는 뭐니까? 신축이니까. 아,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됐죠?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로 돌아오고 나왔다. 차이. 그렇지? 차이잖아. 원래 수준. 돌아오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 환율 올라갔잖아. 그렇죠? 좀 더 합니다. 해외로 유입되었던 자금은 뭐예요? 이거죠. 이 자금이 시장 금리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리 반등이 먼저입니까? 외화가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문장 잘 보세요.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금리가 반등되는 게 먼저예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면 빠져나갔던 외화가 뭐한다? 들어온다. 맞죠? 그래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됐던 환율. 자,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됐던 환율 밑줄 하시고요.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네 글자. 그렇죠. 오버슈팅 돼 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균형 환율 이게. 자, 물가 상승했죠. 환율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물가 상승했어. 그럼 환율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분만큼 환율이 올라간다. 이건 정상적인 상승입니까? 비정상적 상승입니까? 정상적 상승이잖아요. 뭐는 없어지고 얘는 없어져. 이해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수렴한다? 균형 환율로 수렴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봐요. 여기에서 오버슈팅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 그 오버슈팅이 균형 환율로 바뀌는 거. 이때 나타나는 뭐가 보이냐면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있어? 환율.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마지막 문제 보세요. 마지막 문제에서 다음 그래프 어쩌고 나오고요. 국내 통화량이 T점에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에요. 이 경우죠? 맞죠? 그런 상태에서 기억 디귿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했잖아요. 변화를 밑줄여 보세요. 변화란 얘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뭐 된 거다? 차이가 생기는 거다. 오케이. 딱 이거예요. 이걸 당시에 막 신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기레기들이 아주 막 무슨 뭐 이걸 학생들이 푸네 못 푸네. 이걸 못 풀면 이게 사람입니까?
라는 얘기를 내가 농담처럼 했었는데, 아니 무슨 뭐 희한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경제 지식이 아니라 있는 정보 그냥 확보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올라갔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통화량이다. 그러면 그 A, B, C 중에 어떤 거예요? 올라갔다가 원래 원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 C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C예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거. 그럼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금리.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간 부분 조금 내려오고 물가만큼 상승한 거. 그렇죠. B. 이거예요. 이걸 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레기들. 공부 좀 해라 기레기 새끼들아. 라는 얘기를 내가 하면서 이해됐죠? 네? 이렇게 풀어. 자, 그래놓고요. 그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8. 그 앞에 문제, 보기 문제 있죠. 이 문제 혹시 풀었나요? 안 풀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문제랑 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트에서는 저 문제보다, 자 그래프 문제보다 이 문제 오답률이 더 높았고 정답률이 30%대니까 많이 틀렸죠. 근데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렸냐면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배경 지식 없이 풀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 선택지를 많이 얘기했냐면 5번 선택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5번에 내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배경 지식 없는데 평가를 이렇게 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 오, 내도 돼. 선생님 이거 모르는데? 그건 네가 무식한 거야 새끼야.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핀트를 완전히 잘못 맞춘 사람이에요. 5번은 검증이 필요 없는 선택지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 얘기합시다. 여기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 본인들이 글을 볼 때 이 지점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버시팅이 발생할 때 오버시팅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죠? 2가지를 지적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만 다뤘어요? 물가 경직성만 다뤘죠. 즉 무슨 얘기냐? 불안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오버슈팅은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제시는 해놓고요. 뭐 되지 않았어요? 설명되지 않았잖아요. 평가원은 이런 걸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쭉 읽었더니 물가 경직성에 따른 오버슈팅 얘기는 했네? 잠깐만. 근데 불안 심리는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러면 이거 문제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3번째, 4번째 줄. 보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무료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누가? 소비자들이. 그럼 이 무료 보는 순간 이거 불안 심리야?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오버슈팅의 원인 중에 하나, 두 번째 원인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의 의도가 뭘까요? 오버슈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오버슈팅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면서 오버슈팅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만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럼 5번 보세요. 학생들이 오답으로 많이 골랐던 5번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오버슈팅과 관련된 진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와 맞는 선택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A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B를 말해놓고 B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엉뚱한 답인 거예요. 문제는 오버슈팅을 물었다? 그렇다면 답도 뭐로 떨어져야 된다? 오버슈팅으로 떨어져야 된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오버슈팅을 잘못 진술한 게 답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1번 보세요.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A국에 오버슈팅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A국에 오버슈팅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B로 빠져나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B국에 뭐가 인하가 됐다고요? 시장 금리가 인하가 됐고, 잠깐만요. 오버슈팅을 안 상태에서 시장 금리를 보잖아. 그러면 얘가 오버슈팅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이거를 오버슈팅을 물어보는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봐야지. 아, 시장금리? 그러면 오버슈팅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비국이 시장금리가 내려갔죠. 그럼 비국에서 뭐가 유발돼요? 그렇지. 비국에서 오버슈팅 유발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B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가야죠. 그리고 A에서 B로 가려고 했던 돈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의 오버슈팅 정도가 커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져야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진다. 답 1번. 오버슈팅과 관련된 진술이라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 처음 출발이 어디부터예요? 여기부터. 여기가 본문에서 인식됐어야 되고, 그러면 보기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보기 막 보면서 이게 수입품 가격 상승 이게 뭐지 도대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거기서 이미 오버슈팅이라는 게 잡혀야 돼요. 그럼 이 문제의 목적은 오버슈팅을 이해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답도 오버슈팅과 관련된 진술이냐 아니냐로 나오겠지? 하고 오버슈팅 관련 진술인 1번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 그러면 뒤에 5번 같은 데에서 막 뭐 내수가 위축시킨데 이걸 아냐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1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예, 1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끊어보세요. 통화량 증가 유지,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장기냐 단기냐로 나눠야겠죠. 장기라면 균형 환율로 갈 것이고, 단기라면 오버슈팅이 발생할 것이고.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 환율도 변함없다는데, 자,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분만큼 수렴되는 겁니까? 물가 상승분만큼 수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균형 환율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답은 1번. 됐어요? 됐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초점하겠습니다.